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5월 연말정산에서 638만 명이 총 4,560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여곡절 끝에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달에 상당수가 이 환급금을 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재정산 기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이달 말까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이 근로자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638만 명에 대한 명단은 이미 각 기업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총무팀이 대상에게 재정산 내용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본인이 스스로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재정산이 마감되는 이달 말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도입한 자녀 세액공제를 손질해서 세 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살 이상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려 장애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연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재정산 때 특별히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좋을까요? 네, 우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다가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환급해줍니다. 만약 퇴사를 했거나 다니던 직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6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세무서 말고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액공제가 조금 복잡한데요. 자녀가 둘일 경우에 한 명은 6살이 넘었는데 한 명은 6살이 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6살을 넘는 자녀 한 명과 6살이 안 되는 자녀 한 명을 뒀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가 7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태어난 2명에 대해서 60만 원이 추가로 나오고 또 이번에 신설된 6살 이하의 자녀 세액공제로 30만 원을 받고 또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 덕분에 9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럼 총 세액공제액이 1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손자는 대상이 안 되고요. 만 6살 이하 기준은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입니다. 신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만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밖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 면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자신이 면세자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는데 추가 환급 대상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하는 연말 재정산과 개인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중복되면서 이중으로 세액이 환급될 경우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는 연말재정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다음 달 2일부터 3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습니다. 네,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